그리고 1번 질문.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이거는 강학상 허가죠? 계속행위. 성질상 일반적 금지 해제 불가다.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는 허가해야 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를 들어서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죠? 여기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가 있다면 이것을 이유로 거부할 수가 있는 거고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거 알아두시고 2번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이게 법이 다르죠? 법이 다르니까 다 요건을 갖춰야 돼요.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이런 것들 동일하다. 다르다.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았다면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을까 있을까? 있어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 각각의 허가를 다 받아야지 적법한 거예요. 도로법상 개축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건축허가까지 받아야 된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4번 질문.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신청 당시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신청 후 허가 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관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니래요.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처분시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알고 계시고. 반대 해석하면은 이게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췄다. 그러면은 신청시법을 적용하는 거죠. 알고 계시고. 그리고 5번. 판례는 허가의 성격을 기속행위로 본 경우도 있고 재량행위로 본 경우도 있다. 그죠? 숙박시설 건축허가, 인허가가 의지되는 건축허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16번, 1번. 이것도 우리 허가 갱신과 관련해서 유로직업 소개사업의 허가 갱신은 허가 취득자에게 종전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며 갱신 후에는 갱신 전 법 위반 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불문에 붙여요? 불문경고야? 불문에 붙이는 게 아니죠?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갱신 후에는 갱신 전 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나요? 있죠? 있다. 갱신이라는 것은 종전 허가의 효력을 동일성을 유지한 효력을 유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갱신 후에도 갱신 전 위법 사유로 갱신 후에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갱신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계속 똑같은 허가가 유지되는 거다. 알고 계시고요. 그거 되게 기분 좋은데? 뭐가 이렇게 자꾸 가? 뭐 이상하네? 네, 여러분 근데 이거 빼야 되는데? 이거 안 빼네. 여러분 이게 17번에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게 답인데 거꾸로 유추를 하네. 이게 2013년 2월 28일 지나면 종전 허가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이거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 우리 허가 관련해가지고 연장 신청을 언제 해야 되는지 그게 문제죠. 연장 신청을 종전 허가 기간이 도래하고 하면은 안 되죠. 도래하기 전에 해야지 그게 갱신이 되는 거지. 도래하고 나서 하면은 이미 종전 허가는 실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종전 허가의 효력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이후에 2월 28일 이후에 갱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갱신이 되지 않아요. 그건 갱신 신청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 신청이다. 고고. 이거 18번 옳지 않은 거. 1번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인허가 의제에서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 사유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겁니다. 그거. 인허가 의제. 3번 질문. 건축허가청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과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이게 노란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다. 이거 의식하지 않으면 헷갈린다. 의식하지 않으면 헷갈린다. 이런 문제 좀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미리 통지 이걸 왜 해놨을까요? 사전 통지 불허가 처분할 때 사전 통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거부 처분에 사전 통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의식하지 않으면은 뭘 묻는지 모를 수가 있다. 네, 이거 사전 통지는 거부 처분할 때 안 하죠. 왜? 사전 통지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 하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거부 처분이
아니 뭐 권익이 있어야 제한을 하지. 없는 권익을 어떻게 제한해? 그죠? 아직 거부를 했잖아. 인허가 아직 안 갔지. 인허가 처분 안 해줬잖아. 그죠? 있는 권익을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거부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 안 해도 돼요. 이유 제시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유 제시는 한다. 근데 상당한 이유로 적하지. 아셨죠? 구체적인 조항 같은 거는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전 통지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하는 거예요. 없는 권익을 제한할 수는 없다. 알고 계시고요. 불허가 거부. 그리고 3번 인가 처분. 여러분 인간 그래도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3번 보시면 인가 처분의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틀렸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점입니다. 그럼 인가에서는 다투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죠.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고 인가의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다투는 것이지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수 없다는 거가 우리 판례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투잖아. 그죠?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인가가 취소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행위 하자가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알고 계시고 4번 제소기간이 이미 도가하여 불가증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인 거네. 그렇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 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있죠? 여러분 이게 원칙하고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제소기간이 이미 도가해서 그 처분 자체를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 어떤 생각을? 처분에 대해서 변경을 신청해서 어떻게다 거부처분이 나오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성을 제기해보자.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불가증력의 제도가 의미가 있어? 없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원칙적으로. 근데 이런 경우 관계 법령의 해석상 변경 신청권이 있다면 가능하다. 이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특별 사정이 이렇게 있으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면은 가능하다. 아셨죠? 거부처분 취소성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시고 2번 또 갱신 나왔다. 네. 갱신은 종전 지위를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게 한다. 갱신 후라도 갱신 전 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요것도 많이 나오죠. 20번 옳은 것은 1번 지문 이거는 제재 사유가 승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재 사유가.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그 양도인이 제재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제재 처분 받기 싫어가지고 그냥 팔아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위에 있는 거예요. 보시면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지문 식품위생법 제78조나 먹는분관리법 제49조에서와 같이 개별법상 명문 규정으로 책임의 승계를 규정하지 않는 한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위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없다. 틀렸죠? 배물적 허가인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제재 사유의 승계, 제재 효과의 승계 다 인정한다. 그것 꼭 알아두시고요. 안 와도 된다. 2번 대법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아니죠. 양수인의 법적 책임 인정해요. 대부분이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대인적 의사면허 양도할 수 있어요? 아니지. 거의 대물적이야. 대물적. 그래서 이거를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 않고 대물적 허가인 경우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인정을 하고요. 대인적 처분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틀렸죠? 있어야 돼요. 대인적 처분은 있어야 된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3번이네. 예, 3번 질문. 대법원은 영업정지 등의 제재 처분에 있어서는 양도인에게 발생한 책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러분 이게 맞죠? 제재 사유의 승계 인정하죠? 근데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과징금 부과도 인정해요. 제재 과징금 해당할 수가 있지. 과징금도 제재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4번 대법원은 양도인 양수인 사이의 책임의 승계는 인정하지만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이전 단계에서 제재 사유의 승계는 현재까지 부정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죠? 응분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양수인의 위법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의 응분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5번 식품위생법 제78조 먹는물관리법 제49조는 명문 규정으로 책임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재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제재 효과 규정하고 있는데 양수인이 양수할 때 양도인에 대한 제재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양수인이 이 제재 사유 이런 걸 몰랐다. 그죠? 몰랐다. 자기는 선이었다. 이걸 갖다 입증했을 때는 책임의 승계를 부인하고 있어요. 명문 규정이 여기 식품위생법하고 먹는물관리법 이렇게 있다. 조금 알고 계세요. 책임의 승계를 부정해요.
양수인이 내가 선이었다를 입증을 하면, 근데 입증하기가 힘들겠죠. 몰랐다는 걸 입증하는 건 어렵잖아. 알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 그리고 21번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 사유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 지문, 주택건설 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 건설 사업, 그죠? 사업 계획, 그러니까 사업이 양도가 된 거예요. 근데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여러분 이전이면은, 사업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이면은 사업 계획의 피승인자는 누구예요? 양도인이죠. 변경 안 됐잖아. 양도인지 그거 알고 계시면,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이러한 통지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면 처음이다. 지금 여기서 변경 승인 받기 이전에 누구다? 사업 주체 양도인이에요. 양도인. 사업계획의 피승인자는 양도인이잖아. 근데 양수인한테 야, 걔 거 취소했어. 걔 거 취소했다. 그 뭐죠?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 판례예요. 좀 특이한 판례니까 알고 계세요. 처분성을 부정했다. 처분성을 부정했어요. 처분성을. 알고 계시고. 3번. 회사 분할 시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제재 사유가 신설 회사에 대하여 승계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신설 회사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분할의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승계가 되려면은 권리 의무가 승계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직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이죠. 어디 가니? 이게 과징금, 이게 어디 가니? 과징금 부과하기 전이야. 아셨죠?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분할이 된 거예요. 그 경우에는 과징금을 내야 될 의무가 없죠. 의무가 없으니까 승계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설 회사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알고 계시고, 요거랑 비교 합병. 그럼 합병은 우리 공의무의 승계에서 합병은 이게 승계가 된다고 봤어요. 조세 납부 의무, 그죠? 조세 납부 의무의 승계가 인정이 됐다. 요것도 하나 비교해서, 분할은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합병은 승계를 인정한 사안이 있다. 4번. 양도인이 위법행위를 한 후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한 경우 사유 승계, 제재 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 사유는 항상 인적 사유이고 경찰 책임 중 행위 책임의 문제라는 논거는 승계 부정설의 논거다. 헷갈리시죠? 여러분, 이게 제재 사유의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견해 대립이 있어요. 승계 긍정설, 부정설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 판례는 긍정설이잖아. 근데 부정설은요, 아니 이거 제재 사유라는 것은 이거 인적 사유다. 걔가 잘못했잖아. 걔가 잘못했, 양도인이 잘못했다는 거죠. 이게 항상 인적 사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인적 사유다. 그러니까 이건 행위 책임이다. 그 행위 책임을 어떻게 승계하냐 라고 보는 게 이게 승계 부정설이에요. 승계 부정. 이런 견해도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되세요. 여기서는 명문의 규정이 꼭 있어야지만 뭐다?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제재 사유의 승계는. 제재 사유를 어떻게 승계하냐. 그죠? 이거 인적 사유인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승계가 가능하다 하는 게 이제 승계 긍정설이다. 승계 부정설이다. 이게 알고 계시고요. 행위 책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22번.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1번 지문. 한의사 면허는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다. 아니죠. 이거는 경찰 금지 해제다. 그죠? 이거보다 허가예요. 허가. 한의사 면허, 의사 면허 다 보다 이거 허가예요. 강성 허가. 2번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 이거는 특허다. 사용 수익 허가. 세 번째 재개발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 조합 설립 인가. 이거 행정 주체를 만들어주는 특허적 지위를 갖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재개발 조합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러면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지고 공사 계획을 세우죠.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다. 이 인가는 뭐다? 인가예요. 인가. 조합 설립 인가 빼고 다 우리 아파트 단지 만들 때, 저기 달동네 아파트 단지 만들 때 어떻게 나머지는 다 뭐다? 인가라고 했어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다 인가다. 알고 계시고요. 이것도 인가 보충행위. 강화상 특허에 해당하는 거. 이제 요런 부분은 쉽죠,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거 어렵지 않은 부분. 기억번.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특허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죠? 그리고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이거 귀하 허가하고 같이 알고 계세요. 이거 판례가 이게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해주는 것도 이것도 특허예요. 특허. 그리고 디귿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이건 인가다. 인가. 1번 이게 의료 유사업자 자격증 갱신 발급 그죠? 이게 자격증 갱신 발급 교부 행위 이거는 공증이에요. 공증. 각종 증명서 교부 발급 행위 이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억번 이것도 이제 특허인 것 이렇게 여러분 특허인 것은 특허 문제는요 다음 중 특허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기억번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허 그리고 디귿번 운전면허 허가 택시면허는 특허죠. 네, 택시면허 그리고 미음 기아 허가 특허 체류 자격 변경 허가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비읍번 정관 변경 허가 인가죠. 인가 딴 거는 뭐 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재개발 재건축 아셨죠? 이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억번 버스 운송 사업 면허 특허죠. 아까 마을버스 나왔죠? 그리고 니은번 공중목욕탕 영업허가 허가지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디귿번 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죠. 서령 특허. 그리고 1번 산림 형질 변경 이거 없다 뒤에 여기 뭐가 붙을까? 산림 형질 변경 특허? 허가다. 허가. 근데 이거 기속재량으로 봤죠? 알고 계시고요. 10번 특허 기업의 사업 양도 허가.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특허 기업을 갖다가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 허가. 양도할 때도 허가 받아요. 요 허가는 강상 허가 아니라 인가. 아셨죠? 인가다. 양도 양수할 때 받는 허가 이거 인가예요. 예를 들어서 뭐 택시를 양도 양수할 때 받는 그 인가다. 인가. 아셨죠? 뭐 인가. 그런 것들. 특허 기업을 갖다가 양도할 때는 그때는 인가를 받는 거 인가. 효력 발생. 양도 양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공유수면 매력 등 해석 나오네. 26번. 이번 지문 이게 옳지 않은 것은 주류 판매업 면허는 강학상 허가예요. 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 제조업 면허 다 허가다. 그래서 주세법에 열거된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허 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법상의 요건, 제한 요건이 아니죠. 그럼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3번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로 기재된 자는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죠.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자가 당연히 이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은 이거는 별도의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지 여기 건축허가서 건축주로 기재된다. 그래 너한테 건물 줄게 이런 게 아니야. 요거는 소유권은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자기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다르다. 건축주로 이건 공증일 뿐이다.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는 일치하여야 된다.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알고 계시고 좀 복잡해질 뿐이죠. 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4번 지문 한약 조제 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이 영업상 이익이 감소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게 한의사 면허 준다. 그러니까 독점적 이익이 감소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다? 허가업이잖아. 기존 허가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라고 봤고요. 27번 4번 지문 옳지 않은 거 망인에 대한 서운 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죠. 망인에 대한 것이지.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 의사에 따라서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그죠 여러분 이게 서운 취소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유족한테 통지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 유족한테 통지할 때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원래 우리 통지하잖아 처분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 계시고 이것도 앞에 이거 했었다. 그죠? 지휘승계 신고 수리할 때 종전 영업자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되는지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수리는 복회적 행정행위니까. 그죠? 종전 영업자에 대해서는 침익적이죠?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틀렸고. 그리고 28번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와 관련된 설명. 1번 지문.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협력을 요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여러분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는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이 있어야 된다. 신청. 그러니까 특허는 당연히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법규 특허 빼고 그죠? 그건 성질상 안 되는 거고. 예. 요거 말고도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는 특허하고 인가가 있어요. 인가.
그러면 인가. 여러분 이거 인가 신청도 안 했는데 그래 너 인가 해줄게 그래? 아니지. 인가 보충행위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는 신청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동의나 신청이 필요한 것들, 특허나 인가 그런 것들이 있다. 2번 갑이 공무수면 매립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관할행정청은 반드시 면허를 해줘야 돼요? 아니지. 이거는 재량이죠. 특허니까 재량. 그러니까 반드시가 아니라 공익적인 이유로 이게 면허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틀렸고. 3번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에 대한 면허 거부 처분이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있지.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며. 그죠? 위법한 거죠? 그러면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27조. 4번 관할행정청은 갑에게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있죠. 재량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든 없든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예, 부관하고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특허, 재량, 부관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허를 갖다가 처분할 때 우리 대물적 허가, 지휘승계 신고 그거하고 비슷한 법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 또 나옵니다. 알고 계시고요. 요거가 이제 이거는 올해 이제 변시 문제였거든요. 어렵진 않아요. 문제 자체가 길기만 한다. 요거는요, 여러분 얘기해서 뭐 여기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은 거예요.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특허지. 근데 기간을 붙였어요. 3년. 그죠? 허가 기간을 붙였죠? 근데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했어요. 근데 연장 신청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거야. 아셨죠? 이게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서 3년이 지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죠? 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여기서 점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상회복 명령을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상회복 명령 이게 적법한 거예요, 위법한 거예요? 딱 여기만 봐도 나오지.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했다. 노란색 썼잖아. 그러면은 연장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근데 원상회복 명령을 했어요? 위법한 거죠? 그겁니다. 여기 1번 지문. 갑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처분이나 특허다. 그죠? 특허. 2번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기간이 그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다고 인정하면 허가는 기간 만료로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연장 신청했다 안 했다? 했다. 언제? 기간 만료 전에 했죠. 실효 안 돼요. 아셨죠? 이래서 사례 푸실 때는 사실은요, 예,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참 이런 말을 드리기 조금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요. 사례 따로 지문 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그러면 사례가 아니거든. 예. 사례 문제에서 이런 게 이게 주어지면 요거를 체크를 하고선 요거 대입해서 풀어야 돼. 그게 사례잖아요. 근데 요건 그렇게 푸는 거였어요. 아셨죠?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요 3번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요거 딱 요 다음 PPT 다음 PPT 네. 안타깝다. 3번 질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로 인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연장 신청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되지 않는다. 거기가 갱신되셨습니다. 결정을 해야지 갱신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기간 만료 전에 했으면은 갱신이 되는 거예요. 3번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 점용 허가 점용 사용 허가 처분의 취소소송 또는 무효하게 소송에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래서 인접토지 소유자 등 그죠?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함으로써 환경상 이익의 침해가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보다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인인소송 또 이렇게 결합해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4번 갑이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관할시장은 이 명령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렇죠?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는 건 아니죠. 당사자가 다툴 수 없을 뿐이지. 지금 원상회복 명령을 안 다퉜다는 거예요. 이거 원상회복 명령 뭐예요? 자기하명이잖아. 자기하명. 행정행위죠. 당연히 이거 불가증력이 생기겠지. 제소기간 지나면. 그러면 이거 발생했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은 직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5번. 관할시장의 원상회복 명령이 쟁송 제2간 경과로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이거 가르치면 안 돼? 예, 여러분 이게 쟁송 제2간이 경과했죠?
예, 불가증력이 발생했죠? 다툴 수 없다는 것이지 실체적인 것들이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각하래니까. 그죠? 각하. 실체적인 여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 판단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없어. 그죠? 없으니까 나중에 요거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된다.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불가증력이 생긴다고 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증력이 발생한다고 당연히 기판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그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에 계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 요 부분이 포인트예요. 요 부분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 여기 기판력이잖아요. 기판력.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요게 기판력.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거잖아. 이게 할 수 없다. 기판력이 인정된다. 이게 기판력이 인정된다. 이 인정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여기 쟁의기간 경과로 확정됐다. 불가증력이 발생한다고 기판력이 발생해요? 아니지. 여기서 요거 모순되는 여기서 요거를 잘 찾으셔야 돼. 모순되는 거. 모순저촉 그걸 금지하는 거. 그 모순저촉 재판의 모순저촉 금지 그게 기판력의 취지예요. 아셨죠? 요거 당사자들이나 여기서는 좀 첨언하면 후소법원 그죠? 후소법원은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 등이 계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기판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 계시고.